지금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은퇴하기 전에 1년 전부터 쉴 수 있나요? 그 은퇴 준비하는 제도가 공무원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4급 서기관 이상은 1년 전에 들어가도록 공로연수 은퇴 준비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5급 이하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1년 6개월 뭐 이렇게 대하도록 되어 있고요. 6급 이하는 6개월 정도 6개월씩 하도록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뭐 기준이 좀 대동소이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군인들은 이제 20년 기준으로 20년, 30년에 따라서 그 공무원 기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공무원도 그런가요? 네, 직급에 따라 가지고 직급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로연수 기관이 어디 있어요? 뭐 명칭이나 이렇게 뭐 국가인재개발은 뭐 이렇게 되나 어떻게 되나요? 어느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라고 해가지고 2주간의 교육기간을 정해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기간에는 본인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걸로. 그 인재개발원에서는 대략 기간을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2주간 하니까 이제 보름 정도. 보름 정도. 그 외에 뭐 또 지원해주는 제도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외에 지원해주는 제도는 본인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하는 교육기관을 교육을 원한다면은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좋으네요. 혹시 이제 그 은퇴를 이제 한 뭐 6개월 정도 앞두고 계신데 준비를 언제부터 하게 되셨나요? 은퇴 준비를? 은퇴 준비는 한 4년 전 정도부터 나가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하기 전 한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은퇴하시고? 여태까지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 봉급을 받고 생활을 해왔으니까 좀 이런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렇게 재정을 충당하는 내용도 좋지만은 노후 생활을 좀 봉사활동을 하고 나눔을 하는 이런 형태대로 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도 작년도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올 7월 달까지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올 연말 은퇴를 하면은 프로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법인에서 이렇게 좀 근무를 하면서 좀 많은 나눔과 재능 기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런 쪽에 이제 뭐 은퇴 이후에 취업 관련해서는 협조는 다 되어 있으신가 보네요? 지금은 여러 기관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냥 무료 재능 기부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이제 교통비라든지 식비 지원이 가능해야 그것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37년 정도 하시고 은퇴하시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공무원들 연금은 어느 정도 돼야 받게 되실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전에 처음에 공무원연금법대로 했다가 그러면은 한 뭐 330 내지 40 정도 그렇죠.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네네. 중간에 이제 바뀌었죠. 공무원연금법이 몇 차례 개정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 겨우 나올까 말까 지금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37년을 했는데도 그 정도. 그러면 혹시 사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한 달에 얼마 있어야지 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네. 뭐 그 정도 선에서 네. 이렇게 살림을 꾸려도 네.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300 정도에서. 제가 최근에 듣기에 자전거 수리 1급 자격을 취득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은퇴 이후에 새로운 또 어떤 수익 창출하고 관련이 좀 있으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취미 생활로 해가지고 서울시청 동호회에 오래도록 취미 활동도 했고 가장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내 자전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 자전거를 내가 자가 정비할 수 있는 이게 참 예.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가 정비하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은퇴 이후에 소득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소득하고는 아직까지 뭐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재능 나눔 재능 나눔으로 그렇게 가져가고 싶고요. 우리 후배들한테 본인이 자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 준비 막상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제일 어렵게 느껴지신 게 있었을까요?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역 의료보험 관련해서 네, 저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날 텐데 네. 제가 뭐 자녀나 집사람 앞으로 그 지역 의료보험을 올려놓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그렇죠.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네. 가장 많은 비중을 네, 차지하는 맞습니다. 그 금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일단 어느 회사라도 취업을 해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출근을 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겠다. 집에서 불규칙적으로 가져가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퇴 준비를 현재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만족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니까 만족도를 한다고 그러면 한 아직까지는 반반 50% 정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장차 점차 늘려 나가야 되겠죠. 만족도. 제가 보기에는 뭐 공무원에서 은퇴하신다, 연금을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 만족하셔야 되는데 아직 50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만약에 막 공무원에 입사한 후배들에게 너 은퇴 준비 언제부터 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이제 막 공무원으로 입사한 친구들에게. 제가 겪은 공무원 생활로 봐서는 은퇴 준비는 시작부터 해야 된다. 시작부터. 제가 시작부터 안 했기 때문에 후에 막급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내용이 옛날에는 60 내지 70 되면은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계산을 해서 해왔었지만은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은퇴를 해서 60세 정년을 맞는다고 그러면은 그 이후 30년, 40년을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히 재정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인간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처음에 입사하는 친구들에게 미리 이런 교육을 좀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어떻게 교육에 반영될 수는 없을까요? 그 관계는 이제 교육기관에 따라 가지고 준비하는 이런 내용이 있겠지만은 아마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거기까지 손대기에는 좀 여건면에서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한 챕터에 네. 재정관리라든지 네.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네. 그런 내용으로는 좀 다루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혹시 만약에 이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만약에 지금 40대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은퇴 준비를 하고 싶으세요? 일단 재정관리부터 재정 관리. 탄탄하게 저축 먼저 하고 생활은 나중에 네. 그 원칙부터 기준을 정하고 건강관리 건강. 예, 자기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은 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건강관리 관계를 철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정신건강 관리도 네.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힐링이 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주위에 피해를 끼치는 일,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 힐링도 중요해서 그런 관계도 경중을 따져가지고 쉬어줄 때는 쉬어주고 앞으로는 그 업무하는 거는 업무하는 거대로 해줘야 된다. 일하는 여가에 쉰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미리 은퇴한 선배들을 봤을 때 저런 선배가 참 모범적으로 은퇴해서 잘 사신다 이런 분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예, 여러 명이 네. 기억이 나죠. 네.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귀농을 해가지고 귀농. 시골에서 그 농토를 개간하면서 네. 본인이 하고자 했던 내용을 네. 한다든지 아니면 뭐 행정사 행정. 사무실을 차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10분 발휘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공인중개사 이 내용도 뭐 취득해서 부동산업으로 아주 크게 잘 되신 분도 계시고 뭐 또 어촌으로 귀농해가지고 새우 가두리 양식장에 투자를 해서 성공한 분도 계시고 개척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뭐 70세까지 그 직업을 가지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래 보면은 내가 저런 쪽으로 좀 닮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가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해나갈 팁을 찾아서 해나가게 되겠다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수집 중에 있죠. 혹시 은퇴하시고 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실패를 했다든지 혹시 이러신 분이 있으실까요? 실패한 분은 연락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제가 이제 만나기는 그렇지만은 맞아요. 들은 소문에 거의 제가 판단컨대는 한 100이면은 90 정도가 별로 내놓지 못하는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은퇴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그 알찬 재정 계획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은퇴 후에도 그 마음껏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그런 게 좀 중요하고 본인도 그런데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이모작 인생을 즐겁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같이 50대에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또는 이제 내년에 나오실 분들도 있고, 50대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한 가지는 꼭 하고 나와라. 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 하라고 하십니까? 재테크 관념을 분명하게 세워서 은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마르지 않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나가라. 근데 그게 사실 뭐 다 원하기는 한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필살기로 물론 뭐 공무원들은 연금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 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그 감소가 될 추세니까 그 다른 내용으로 재테크를 내서 계속적으로 마르지 않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노후 대책을 강구해서 나와야 노후가 보다 좀 윤택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모작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올해로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오늘 은퇴식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멋지게 공무원 은퇴를 하는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이영규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 정년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네. 이렇게 정년까지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나가는 첫걸음에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잘 될 거로 믿는다. 늘 건강하고 항상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누는 멋진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다. 이야, 제가 박수 주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인터뷰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은퇴를 딱 하고 집에 왔어. 그래서 아내에게,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내분이, 사모님이 어떤 이야기 해줬으면 좋을까요? 여보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쉬어. 이 말 지금 좋으네요. 고생했어, 쉬어, 이 말.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떤 말 했으면 좋을까요?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누리세요. 그런 소리를 꼭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 말씀하셨는데, 혹시 자녀분들 다 결혼을 했나요? 자녀 부부는 어떻게? 저는 뭐, 34, 32, 아들만 둘인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물론 뭐, 결혼이 재직 기간 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고, 주위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제 걱정이나 염려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요즘은 이제 생애 주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32, 4, 이 정도는 늦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지켜볼 생각이고요. 뭐 억지로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성인이고 선택에 의해서 하도록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50대 은퇴, 60대 은퇴 이렇게 은퇴하고 인터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50대, 60대 은퇴하는 사람들이 꼭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60 넘어서 70 넘어서 이제 노후 파산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이 다 보면 이 자녀 리스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뭐 결혼 이후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지출된 부모의 돈 때문에 이제 나중에 자기들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서 자녀 리스크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드님 두 분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지출을 해줄 생각이세요? 저는 뭐 이전서부터 아이들 커 나오면서 저 자신도 그랬지만 아이들한테 스스로 자수성가하도록 그렇게 쭉 해왔었는데 제 생각하고 또 반대되는 그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이 집을 사주지는 못할지언정 전세 보증금 정도라도 일부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좀 염려가 있습니다. 뭐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뭐 큰 돈이 있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집사람 뜻을 존중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되면은 조금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 시대 뭐 50대 저도 그렇지만 자식을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부모가 다 우리 이 선생님 마음하고 똑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0대 정말 이제 50대 초반, 50대 막 중반 접어들어서 이제 한 5년 정도 남아있는 50대의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은퇴자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제가 꼭 이 말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건강관리가 1번이다. 내 건강이 해쳐지게 되면은 은퇴 설계고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고 가지고 있는 재정도 금방 바닥이 나게 되니까 건강관리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유모작 인생을 멋있게 설계해가지고 잘 사시라 그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서울시청 뒤편에서 아주 좋은 곳에서 맛있는 점심과 우리 또 막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규 선생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